두 번째 팀, 세미 다크 호스 팀의 발표입니다. 네, 무대로 모실게요. 네, 역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네, 준비되시면 발표를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2022 트위니 따르고 마케팅 경진대회에 출전하게 된 한국폴리텍대학교 소속 로봇캠퍼스 세미다크호스 팀의 발표자 최화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제안하는 세미다크스토어의 피커 헬퍼에 대하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바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스크는 좀 벗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마스크는 계속해서 발표하시는 분들은요, 마스크 벗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 시작할게요. 아시다시피 이커머스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이 붙은 이커머스 시장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가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커머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들 모두 집어삼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의 눈앞에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모두 사라질까요? 우리는 이커머스 시장의 새로운 진화 형태인 퀵커머스 시장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퀵커머스란 퀵과 커머스의 합성어로 일반적으로 주문 후 2시간 이내에 빠른 배송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증권사의 자료에 따르면 2030년 글로벌 퀵커머스 시장의 규모는 약 6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도 5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빠른 배송 서비스는 기존의 도시 외곽에 자리 잡은 거점형 초대형 물류 창고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반드시 도심 내부에 다수의 전진기지형 소형 물류 창고들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서 다크스토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다크스토어란 불이 꺼진 매장을 비유하는 말로서 고객의 방문을 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온라인 주문만을 처리하는 퀵커머스 전용 매장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배달의 민족의 B마트와 요기요의 요마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미 다크스토어란 무엇일까요? 세미 다크스토어란 말하자면 일반적인 점포와 다크스토어의 중간에 존재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장입니다. 손님이 드나드는 일반 오프라인 매장이 퀵커머스의 물류 창고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방문 고객들은 일단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하듯 카트를 끌고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하고 고객들의 사이로 매장 직원들이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온라인으로 주문이 들어온 상품을 가판대에서 피킹하여 포장한 뒤 배달원에게 넘겨주는 형태의 매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킹 작업을 하는 직원들을 피커라고 부르며 이들은 매일 약 2만 보를 카트를 끌고 이동하며 고객 대신 장을 봅니다. 즉 이들이 세미 다크스토어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크스토어는 오직 퀵커머스만을 위해 빠르고 효율적인 피킹에 중점을 둔 창고이고 세미 다크스토어는 오프라인 판매를 위해 방문객들에게 중점을 둔 매장으로서 피킹에는 사실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효율적인 세미 다크스토어의 구조에서 저희 세미 다크호스 팀은 따르고의 활로를 보았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왕래하는 세미 다크스토어에서의 피킹 작업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동선을 따라 최단 거리로 움직이면서 물건을 가져오는 물류 창고의 피킹 작업과는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자의 발언을 토대로 조사해본 결과 피커는 스마트폰이나 PDF 같은 휴대용 단말기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이 단말기에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걸 카트를 끌고 고객들 사이를 막 헤집고 지나가가지고 물건을 담고 다시 또 PDF를 보고 고객들 사이를 확 지나가가지고 물건을 담고 최종적으로 패키징 포인트로 돌아오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형태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세미 다크스토어가 어디까지나 오프라인 매장이 메인이기 때문에 피킹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저희는 따르고가 피커들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따르고의 대상 추종 능력은 피커들의 육체적 피로도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며 둘째로 전원 공급이 가능한 따르고의 특성상 냉장고에 설치가 가능하여 신선식품 운반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셋째로 추후 WMS와의 연동으로 피커의 동선을 관리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피커 헬퍼로서의 따르고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피커 헬퍼 따르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피커 헬퍼로서의 따르고를 SWOT 방식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점으로는 전용 인프라가 필요 없다는 것과 외관이 재디자인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DC 전원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장에서 제안했던 냉장고의 설치를 가능케 하고, 또한 다음 장에서 저희가 소개할 어떠한 비장의 수단을 가능케 합니다. 그 수단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선 약점을 좀 보겠습니다. 역시 가격입니다. 아직은 로봇이 너무 비쌉니다. 솔직히 피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피로도 감소는 강력한 메리트이지만 그것이 돈을 주고 지불해야 하는 구매자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유용할지는 솔직히 의문점이 좀 남습니다. 하물며 저기 위험 요소에 써 있는 것처럼 저 해외 저가 로봇들의 이 대대적인 공세나 로봇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 추가로 안전에 대한 규제 관련 리스크까지 고려한다면 2천만 원짜리 따라오는 로봇은 구매자에게 있어서 매우 비현실적인 선택지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기회는 어디에나 있는 법입니다. 일단 서장에서 말씀드린 세미 다크스토어의 증가는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기회는 구독 시장의 보편화와 광고 시장의 다양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구독 시장의 규모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역시 성장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구독 상품에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그중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초기 도입 비용의 급격한 감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상품일수록 이 장점은 극대화가 됩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초기 수익이 줄어들지만 예측 가능한 지속적인 수입을 얻음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본래 일시불 판매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따르고의 월 구독료별로 대략적인 손익분기점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감가상각 등의 복잡한 계산은 제외했으나 그럼에도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바는 명확합니다. 따르고의 월 구독료를 40만 원으로만 설정해도 50개월, 즉 4년 정도면 따르고 본래 가격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고 60만 원으로 계산하면 2년 반 정도로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희가 제안한 피커 헬퍼, 즉 따르고는 카트를 대체하는 장비입니다. 여러분은 매장에 쇼핑카트에 붙어있는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광고가 혹시 얼마짜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매장에 진열된 TV에서 흘러나오는 영상 광고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광고는 또 얼마짜리일까요? 만약 우리가 따르고의 측면에 영상 패널을 붙인 다음에 거기서 쉬지 않고 영상 광고를 송출한다면 매달 어느 정도의 광고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달 기준 스탠딩 TV의 광고는 대당 40만 원에 육박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에 붙은 랩핑 광고나 조형물 광고는 100만 원도 넘습니다. 만약 광고 단가라는 것들이 이렇다면 사람을 따라다니는 로봇카트가 보여주는 영상 광고의 효과는 단가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왕래하는 세미 다코 스토어의 매장에서 매일 2만 보씩이나 걷는다는 피커들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영상 광고를 보여주는 로봇카트의 광고인 겁니다. 이런 광고는 얼마나 해야 할까요? 아무리 못해도 저 월 40만 원짜리 TV 광고보다는 훨씬 비싼 광고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컨대 따르고의 영상 광고를 달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운영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최소한 월 4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료에 보이는 광고 단가들을 자세히 보시면 솔직히 월 60, 80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따르고를 구독 상품으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월 구독료에서 광고 수익만큼의 이익을 뺀다면 구매자에게 따르고는 사실상 무료가 됩니다. 광고 단가에 따라서는 오히려 수익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잠재적 구매자들이 로봇의 초기 도입 비용과 신용도 때문에 구매를 망설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그분들에게 따르고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주어진다면 더 이상 구매를 망설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봇에 대한 불신이나 초기 도입 가격 등등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심지어 피커들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조차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튼 운반 로봇이라는 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 건 확실한데 이제는 무료니까요.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 세미 다크호스 팀이 제시하는 비전입니다. 광고 기반 구독 서비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광고와 구독은 단순 장비 판매보다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수익 모델입니다. 또한 저희는 트위니가 광고 회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리길 구매자가 광고를 받아서 그 수익으로 구독료를 메꾼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거대한 광고 시장을 타인에게 넘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따르고를 무료로 넘겨주고 대신 광고를 트위니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트위니에서 직접 체계적으로 광고를 모집받고 전국에 따르고라는 단말로 송출하는 것입니다.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TV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한 달 기준으로 15초에 10,000원 정도의 단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따르고의 영상 광고는 어떻게 봐도 그것의 상위 호환입니다. 피커의 뒤를 쫓아 계속 돌아다니기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로봇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요.
그런 전문 광고 회사들처럼 광고를 중앙 통제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광고 알고리즘 등을 운영하여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전국에 퍼진 따르고의 광고 네트워크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은 정기적으로 점검 엔지니어들을 보낼 때 그때 광고를 교체하는 방식을 쓰면 됩니다. 그건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따르고를 단순히 운반 로봇으로만 보지 않고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 저희의 제안입니다. 현재 로봇을 이용한 광고 시장은 아무도 선점하지 못한 블루오션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장에 사실상 무료인 서비스를 무기로 삼아서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일정 수준의 유동인구만 보장된다면 고민할 것 없이 그냥 무료로 보내주는 겁니다. 수익은 광고가 해결해 줄 테니까요. 저희의 제안은 구매자들이 로봇 구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인 초기 도입 비용의 장벽을 확실하게 넘어설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지금의 따르고에게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세상 모두가 광고 로봇을 사용해서 온 거리가 저가의 광고 로봇으로 도배된다면 광고 로봇은 분명히 규제를 받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니까요. 하지만 따르고는 거기서 예외가 되거나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따르고의 본질은 운반 로봇이며 순수 광고 로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트럭 광고가 실질적으로 규제받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로봇 회사라는 프레임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맥도날드가 햄버거를 미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듯이 코카콜라가 콜라를 미끼로 병장사를 하듯이 트위니는 로봇을 미끼로 광고를 파는 게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구독 서비스 광고 기반으로 구독 서비스 하는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지금 일반 식당이나 가면 로봇들이 상당히 지금 서울 시내에 많거든요. 예. 근데 거기 대부분이 이런 구독 시스템 비슷한 거를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제 광고를 해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 광고는 어떻게 이게 따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예.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보신 건지. 우선 저희가 광고 단가를 조사할 때는 실제 존재하는 이제 광고 전문 회사들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팜플렛 같은 거나 아니면은 그들이 말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을 했고요. 만약 본격적으로 광고를 사용하기로 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죠. 이게 광고를 뭐 한다고 해도 이게 예. 뭐 광고를 따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 예. 혹시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예. 이렇게 되면 뭐 시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사실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후반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따르고를 이용한 광고는 구독료를 깎기 위한 수단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뭐랄까 그냥 바닥에 세워져 있는 TV에서 광고를 하나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 앞에 스티커를 붙이는 식으로 광고를 하나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돌아다니는 로봇을 통해서 광고를 하면은 그 광고 비용 원래 들어가야 할 광고 비용 대신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점에 있어서 저희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일단은 뭐 광고 기반 구독 서비스라는 좀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시한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전시회장 옆에도 수많은 지금 이제 트리니와 좀 경쟁할 수 있는 경쟁사들의 제품 플랫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좀 대기업 위주에서 또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활성화하고 할 수도 있는데, 혹시 이 트위니만의 광고 기반 구독 서비스를 일반 업자들이나 시장에서 채택될 수 있는 좀 그런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런 점에서의 좀 뭐 앞으로 가져가야 될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자료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런 광고 기반 구독 서비스는 시작하려면 좀 빨리 해야 합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아무도 선점하지 못한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트윈이만의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좀 어렵죠. 다른 회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미 다크스토어에서 사용한다면은 일단 따르고의 강점인 대상 추종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른 회사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해서 그 어필을 하면은 좀 우위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 이건 뭐 이제 예. 대회를 떠나서 일단은 그 로봇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셨던 요 광고 기반 구독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뭐 따르고의 부가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이라든지 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만 디테일하게 했으면 좀 더 많이 보강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좀 첨언을 드립니다. 네네. 예. 네, 저도 한 가지 코멘트 하고 질문 드리면은 일단 광고 서비스는 이제 앞선 첫 번째 팀이 좀 제안한 것처럼 위치 추정해서 그 근처의 제품들을 홍보하게끔 광고가 나가면 예. 조금 더 광고 효과도 높아지고 광고 수익도 높아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 코멘트인데 이제 피커들이 한 건당 얼마만큼의 제품을 피킹하는지 그 무게는 어느 정도 되고 그 시간은 어느 정도 드는지를 좀 조사했다면 예. 그 이 제품의 장점이 이제 뭐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고 뭐 예. 무거운 것을 대신 들어줄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좀 더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네, 이렇게 또 코멘트를 들어봤고요.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시간이 좀 남았는데 혹시 없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세미다크 호스팀의 발표 함께 하셨고요. 또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 팀 세미다크 호스팀 고생하셨습니다.